여자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게 대화가 아닙니다. 남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뭐냐면 좋아하는 여자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는 겁니다. 잠깐 대화했을 뿐인데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1시간을 넘게 대화했는데도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오늘은 95%의 남자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진짜 연애 고수들의 대화법, 그리고 그 본질에 대해서 알려줄 거야. 오늘 내용 진짜 대박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주고,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여자와 대화 경험을 쌓고 싶다면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하도록 해봐. 자, 그럼 시작해볼게. 거절당할 용기를 가져라. 여자한테 거절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남자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남자들은 이미 여자와 대화를 시작하기 전부터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과 함께 심한 압박감을 갖게 돼. 때문에 대화를 편하게 즐기고 상대를 알아가야겠다 라는 생각보다는 단순히 여자에게 거절당하지 않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거절당하지 않기 위한 행동의 핵심은 바로 착한 남자 전략, 여자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하는 거야. 대부분의 여자가 친절하고 잘해주는 남자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보통의 남자들이 하는 스윗한 행동과 칭찬의 말만 늘어놓게 되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생각과 태도는 여자가 나를 평가하는 면접관의 위치로, 나는 평가받는 면접자의 위치로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착한 남자의 행동과 전략을 까보면 결국 말을 이쁘게 할 줄 아는 나를 선택해줘라는 아부일 뿐이기 때문이야. 이는 여자가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타인의 인정이 고픈 찌질하고 취약한 남자라는 걸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 저는 재밌는 남자가 좋아요 라는 여자의 말까지 들어버리면 남자는 등 뒤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이 재밌었나? 어떻게 해야 이 여자를 웃길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개그맨 오디션 시험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거절을 피하기 위해서 여자의 기분을 맞춰주는 말은 제대로 된 대화가 아니야. 또한 여자에게 선택받기 위한 아부도 역시 대화가 아니라고. 그럼 대체 왜 거절당할 용기를 가져야만 하는가? 대화란 한쪽의 일방적인 매력 증명이 아닌 서로가 동등한 위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가졌을 때 비로소 상대방과 동등한 위치에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남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뭐냐면 좋아하는 여자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 여자에게 잘 보이고 거절당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당연히 착한 남자 전략을 쓸 수밖에 없고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아부와 가식으로 면접자의 신세를 자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 여자에게 잘 보여야겠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이는 한층 더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 모습을 보고 더 만나볼지 아닐지는 어차피 상대가 결정하는 거야. 보통 남자들은 거절을 두려워하지만 거절은 우리의 삶에서 대단히 긍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맞지 않는 사람을 걸러주고 나의 연애 스타일이나 삶의 가치관이 다른 여자를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를 역설하면 거절은 나와 맞는 사람을 찾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야. 또한 나를 투명하게 보여주고 거절당할 용기를 가진 내 모습은 여자에게 절박하지 않은 가치 높은 남자의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해. 아니 그럼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못 만나게 되는 거 아닌가? 좋아하는 여자이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착한 남자 전략을 쓰든 아니든 어차피 선택권은 여자에게 주어지고 그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거절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편안하게 우리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오는 거절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걸러주는 하나의 체일 뿐이라고. 그리고 좋아하는 여자에게 맞춰줘봤자 그런 말과 행동들은 결국 언젠가 들통나기 마련이고, 그 관계는 올바른 남녀관계도 아니고 그냥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연애들처럼 어차피 일방적으로 매달리는 관계가 반복되겠지. 거절당할 용기를 갖고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핵심이라는 거야. 덱스가 슬기랑 천국도를 갔을 때 나 이런 거 잘 몰라, 서툴러도 이해해줘, 이런 말을 했거든.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아는 척 할 수도 있었는데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하는 모습이 멋있다, 저런 담백한 모습이 더 매력있다 라고들 했어. 이렇게 다른 의도 없이 꾸미지 않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보이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야. 형도 여자친구랑 첫 오마카세를 갔을 때
부모님 생신이나 뭐 친한 친구 생일에 보내준 적은 있는데 내가 온 건 처음이다, 좀 긴장된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니까 내가 앞으로 많이 데리고 다녀야겠다 라고 하더라고. 이렇게 자신을 솔직하게 모습을 보여주는 건 높은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진 남자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알겠지? 자, 이제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거절당할 준비가 되었다면 상대방을 대화에 참여시켜야겠지. 그러나 많은 남자들이 상대방을 참여시킨답시고 무슨 일 하세요? 쉴 때는 뭐 하세요? 취미는 뭐예요? 등등 취조식 질문 세례를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이런 취조식 질문들은 여자가 지금까지 남자를 만나오면서 반복됐던 형식적인 질문들이기 때문에 매우 진부하고 지겹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 진부한 대화 속 너의 매력을 찾지 못한 여자는 당연히 그 외의 차이점인 뭐 얼굴, 키, 능력 이런 걸 보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만큼 대화는 차별화된 남자로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인 거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상대방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거. 누구에게나 물어볼 수 있는 떨어지는 퀄리티의 질문에는 떨어지는 퀄리티의 대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이어가는 형식적인 질문들의 나열은 결국 이성적인 텐션을 서서히 떨어지게 만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상대방에게 특정되는 주제와 질문들을 던져보는 거야. 상대방의 표정, 옷, 액세서리, 헤어, 화장. 만약 상대방이 고른 장소에 왔다면 상대방은 왜 이런 장소를 좋아하는지, 왜 이 장소를 오자고 했는지, 개인적인 취향이나 시각, 관점들을 알 수 있는 질문들이 진짜 서로를 알아가는 대화이면서 상대방에 대한 호감까지 있다는 걸 은은하게 표현할 수 있는 치트키입니다. 프로필 사진에는 머리를 기르셨던데 오늘은 기장이 짧으시네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런 아늑한 카페는 처음인데 좀 색다르고 좋네요. 조용한 곳을 선호하시나 봐요. 사실 이미지는 전혀 그렇게 안 보였거든요. 여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모습을 궁금해하고 관심 가져주는 남자에게 자신의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는 남자를 좋아하지. 따라서 그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특정된 질문들이 상대를 대화에 참여시키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감정까지 터치할 수 있는 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야. 힘들겠다, 나라도 그럴 거야, 괜찮아, 금방 잘 될 거야, 이런 무조건적인 공감, 누구나 해줄 수 있는 말은 감정을 터치하는 대화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만 할 수 있는 말들, 상대방에게만 해줄 수 있는 위로, 그리고 상대가 가진 개인적인 생각, 관점, 기준을 알 수 있는 대화가 감정을 넘어 정신적인 교류까지도 할 수 있는 대화라는 거야. 하지만 여기서 여자를 대화에 참여시킨 후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화에 심취해버린 나머지 자신의 얘기를 쏟아붓는 남자가 많은데 여자와의 관계가 깊어지기 이전 자신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건 별로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여자가 나에 대한 호기심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야. 호기심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 끊임없이 궁금하게 만들어주고 상상하게 만들고 우리를 계속 신경 쓰이게 합니다. 절대 열지 말라던 판도라의 상자를 왜 열게 되었을까? 바로 호기심 때문입니다. 이처럼 상대도 나에 대한 호기심이 식지 않도록 나를 궁금해하고 신경 쓰이는 상태를 유지하게 만든다면 여자는 계속 나를 궁금해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할 거야. 주말엔 뭐 하셨어요? 주말엔 9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하고 운동을 했죠. 운동 갔다 왔으니까 12시쯤 되더라고요. 오면서 간단하게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잔 했어요. 2시부터는 솔로지옥 하도 유명하다고 해서 솔로지옥 정주행했어요. 근데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5시쯤은 됐나? 그때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나갈 준비를 했죠. 만나기로 한 친구는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좀 자주 만나는 친구예요. 학창시절에는 인기도 없고 별로였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여자친구를 소개해준다더니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좀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주말 보냈어요. 일요일은 그냥 집에서 쉬었어요. 별로 하는 건 없었어요. 여자는 당신의 일기장을 물어보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쓸데없이 장황한 자기소개는 상대방의 흥미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 더 나아가 당신에 관해 파악이 끝난 여자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그냥 관심을 멈추게 되겠지. 그러니 여자가 상상할 공간을 남겨줘. 주말에 뭐 했어요? 친구랑 자기 개발에 시간 좀 가지다가 인생에 대한 큰 깨달음을 깨달았어요. 여기서 여자가 뭔데요? 라고 물어보면 굳이 바로 대답해줄 필요 없어. 이해하려면 우리가 좀 더 친해져야 될 것 같아요. 정도로 선 그어주는 척 친해지고 싶다는 여지를 주면 여자는 충분히 납득합니다. 명심해. 나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는 순간 나와 대화를 나눌 이유도 만날 명분도 없어지게 된다는 거.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영화나 스포츠 경기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선사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자가 나를 궁금해하고 상상할 공간을 남겨둬야 돼. 앞으로도 서로 알아갈 날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편하겠지. 오늘 내용 어땠어? 좀 중요한 얘기가 많았는데 대화의 핵심은 결국 3가지라는 거야.
거절당할 용기를 가지고 나를 보여줘라. 상대방에게만 할 수 있는 질문으로 대화에 참여시켜라. 감정을 터치하는 대화는 따라오게 된다. 나에 대한 너무 많은 정보를 주지 마라. 또한 대화를 시작하고 상대를 참여시키는 과정은 서로가 재밌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돼야 된다는 거. 상대방이 웃으며 즐거워하는지 아니면 오늘 좀 피곤해 보이는지 상대방의 상태와 반응을 보면서 조율해 나가는 센스도 중요하다는 거야. 이렇게 상황에 맞게 대화를 리드하다 보면 유연성 있게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발달하게 될 거야. 대화를 하면서도 이게 마지막 여자와의 기회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몇 번이고 다시 살아나서 도전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고 즐겁게 대화라는 게임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자와 대면했을 때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실전 꿀팁을 알고 싶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영상 한번 참고해주고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긴 영상 봐줘서 고맙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들로 찾아올게. 구독, 좋아요 부탁하고 다음에 또 보자.